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엘리트 경제관료 출신 탈북자인 김태산 전 북한 체코 합작무역회사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과오 때문에 탄핵받아 마땅하다면서 이 맹추위 속에서 헌신하는 애국자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같은 역적을 돕는 자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적지 않게 밝혔던 김태산 대표는 보수 우파 중에 반역자들과 애국자들이 벌이는 이번 싸움을 단순하게 윤석열이라는 사람 하나를 지키기 위한 싸움으로 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면서 애국 국민들은 지금 윤석열 개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 중공과 나라를 배신한 역적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한강과 5.18 특별법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은 여성 작가 김규나 씨가 경찰 조사 후 공개한 무법천지의 피해자 다음은 당신이다라는 제목의 눈길이 가는 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북자인 김태산 대표는 윤석열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제목의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통해 먼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보수 우파 중에 반역자들과 애국자들이 벌이는 이번 싸움을 단순하게 윤석열이라는 사람 하나를 지키기 위한 싸움으로 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윤석열은 박근혜 정부를 잔인하게 작살낸 원흉이며 또 대통령이 된 후에도 문재인, 이재명 같은 자들을 청산하지 않고 감싸주었다고 비난하면서 윤석열의 탄핵은 자업자득이라고 떠든다. 물론 옳다. 나도 가지 않겠다고 발버둥치는 탈북인들의 눈을 싸매고 결박하여 김정은에게 넘긴 자들을 수사하는 척 하다가 그대로 살려준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피가 거꾸로 솟는다. 그래서 나도 윤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할 때부터 그는 문재인이 보수의 둥지에 낳아놓은 뻐꾸기 알이라며 그를 반대했다. 실제로 김태산 대표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대단히 혹독한 비판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중에 일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적도 있기 때문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김태산 대표의 생각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이어갑니다. 그러나 애국자들은 이제 시대가 변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범법자 이재명과 종북 친중좌파들은 자신들이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 나라를 완전히 장악하려고 날뛴다. 이들의 뒤에는 한국의 공산화의 운명을 건 중국과 북한이 있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경각에 달렸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비로소 대한민국 국민과 하늘이 자신에게 맡긴 중차대한 임무를 자각하고 나라를 구하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아래 윤 대통령이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결심하고 발표한 담화문을 몇 줄 올린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만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폐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담화문을 보면 윤 대통령은 현재 한국이 처해 있는 위험한 현실을 정확히 알고 있으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으로서의 확고한 의지와 결심이 서 있음을 정확히 알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결의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성동격서 전략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해 북중 공산 세력이 개입한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몽땅 잡아냈다. 김 대표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반역 세력은 말도 안 되는 내란죄를 최고 통수권자에게 씌워서 강제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지금은 현역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미친 듯이 날뛴다. 긴박하게 흐르는 한반도 정치 정세는 자연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종북 친중좌파를 때려잡고 한반도 통일전쟁을 지휘해야 할 막중한 과업을 떠맡겼다. 동시에 국민에게는 윤 정부를 목숨으로 지켜야 할 임무를 내려주었다.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한 어려운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다. 지금 북중의 지원 밑에 좌파 세력은 정치권, 사법부, 언론, 경찰 등 공권력, 민노총과 중국인들까지 총동원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 어쩌면 우리는 피를 보게 될 각오도 해야 한다. 만약 이 싸움에서 보수 우파가 진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북중의 졸개인 좌파의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러면 북중의 속국이 될 것은 분명하다. 김 대표는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정오감 때문에 탄핵이 마땅하다 이런 소리를 하는 일부 보수 우파들의 그 소견 좁은 생각을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윤석열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미국이 있으니까 걱정 말라고 큰 소리를 친다. 지금까지는 미군이 없어서 나라가 이 꼴이 되었는가? 주인이 재구시를 못하는데 손님이 어쩐단 말인가? 나라를 손님에게 맡기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또 그들은 윤 대통령이 없어도 다음 대선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강력한 대선 후보가 준비되었다고 자신한다. 참 어리석다. 윤 정부가 무너지면 부정선거는 영원히 못 잡는다. 그러면 김문수가 아니라 누가 와도 보수 정권은 영원히 다시 서지 못한다. 다시 말한다. 윤석열이 지난 과오 때문에 탄핵받아 마땅하다면서 이 맹추위 속에서 헌신하는 애국자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같은 역적을 돕는 자들이다. 애국 국민들은 지금 윤석열 개인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북한과 중공과 나라를 배신한 역적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다. 애국자들이 나라에 바친 애국의 정신과 넋은 영원할 것이다. 탈북 엘리트인 김태산 대표가 밝힌 내용에 공감하는 분들이 아마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시절의 그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했던 대한민국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를 출간한 여성작가 김규나 씨, 김규나 작가가 공개한 무법천지의 피해자 다음은 당신이다 이런 제목의 글입니다. 김규나 작가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어제 한강 관련 경찰 조사를 받았다. 고발 전문가 아무개가 고발인이란 걸 세상이 다 아는데도 경찰에서는 그의 신분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공식적으로는 누구한테 고발당한 것인지도 모르고 경찰서 조사실에 들어가 2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던 셈이다. 내가 피의자가 된 이유는 두 가지, 5.18 특별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즉 광주 사태를 모욕했고 한강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고발 내용 중 윤통이 광주 묘역 가서 무릎 꿇고 묘비 쓰다듬고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네가 뭔데 광주를 모욕하느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조사 담당관이 그 부분을 읽어주고 질문을 이어갔다. 나는 지난 사기 탄핵 시절에 매일매일을 기록한 대한민국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를 출간한 작가다. 그러니 어제 그런 질문을 받고 답해야 했을 때 개인적으로 윤통이 얼마나 더 밉고 원망스러웠을지 상상이 가시는지. 만약 윤통이 복귀한다면 광주 사태 의미 뒤집을까? 난 아직 믿지 못하겠다. 광주 사태 관련 역사 왜곡의 죄를 묻는 이 말도 안 되는 법과 헌법 전문 개제 의지를 취소할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확신할 수 없다. 김규나 작가는 이같이 자신의 고민, 자신의 고심을 밝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강력히 반대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럼에도 난 윤통이 탄핵되고 불법 과정을 통해 내란 수괴로 끌려가는 데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 행해지고 있는 이 불법과 과법이 지금의 나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이다. 박통 탄핵 때 걱정했던 게 바로 이것이었다. 당시에는 박통이지만 그 다음은 내가 될 수 있다는 경고. 그런 두려운 세상이 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그런데 그 우려가 적어도 내게는 현실이 되었다. 단지 개인 소셜미디어에 노벨상 수상을 축하하지 않는다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아직 역사적으로 그 의미가 완결되지 않은 어떤 사건에 대해 힘을 가진 특정 세력이 인정하지 않는 의견을 피력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지금 같은 세상이라면 이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고 재판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윤통이 잡혀가서 쌤통이라는 분들의 마음은 너무 잘 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묵고하고 다만 고소해야 하는 데서 그치면 다음 차례는 당신이다. 불법과 무법천지의 피해자, 그 증거가, 그 증인이 바로 나 규작이다. 여기서 규작이라는 것은 김규나 작가를 약칭어로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와 경찰에 의해 불법 체포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수많은 경찰과 공수처의 그 불법 행위들,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저런 짓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나 나 같은 보통의 국민들은 그야말로 어떤 일도 당할 수 있는 것이 요즘 흘러가는 그런 세태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개인들 카톡이나 댓글까지도 사법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처벌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합니다. 저런 자들이 대통령이 되고 정권까지 잡으면 현재 국회 다수의석을 무기로 온갖 짓을 다 해왔는데 과연 대한민국은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끔찍한 세상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김규나 작가가 무법천지의 피해자는 바로 다음에는 당신이다 라고 말하는 그 의미를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온갖 불법 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공수처장과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 의해 내란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어제 오동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약칭 공수처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내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의 윤곽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기어이 대통령을 체포했다면서 오동훈 공수처장과 우종수 국수본부장을 내란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곽근 변호사는 공수처와 국수본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고자 군사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하고 공문서까지 위조했으며 3,700명 이상의 인력을 동원해 대통령 관저에 강제로 진입, 결국 국가원수를 불법적으로 체포, 감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들은 경호처 간부를 몰래 불러내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인 대통령 관저 침입을 모의했고 55 경비단장의 관인을 이용해 쪽지 공문을 위조했다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까지 무시하며 대통령을 체포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곽근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들이야말로 국가 권력을 배제한 내란죄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등 무수히 많은 범죄를 자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와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번 체포와 조사,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면서 일절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